심야로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보고 왔는데요. 이거 최근에 본 애니메이션 그리고 영화를 통틀어서 제 심장을 이렇게 뛰게 했던 작품은 오랜만입니다. 그냥 재미있었다 잘 만들었다 수준을 넘어서 삶에 대한 투지가 불끈 솟아오르게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에요. 앞선 애니메이션의 내용을 몰라도 충분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만큼 그 구성이나 연출이 완벽하니까 만약 아직도 관람하시지 않았다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지금 나가서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프닝 곡도 너무 주옥같고 좋아서 지금도 슬램덩크 오프닝 곡을 틀어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나리오 쓰다가 극장으로 뛰어나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시 끓어오른 덕심으로 준비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TMI입니다. 여러 유튜브나 자료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최대한 쉽게 접근할 만한 그저 그런 내용들은 빼고 흥미를 느끼실 만한 내용들로 준비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뜻 자체는 첫 번째 슬램덩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세컨드, 서드와 같이 이와사마를 암시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며 희망 회로를 돌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만화책이나 기존 애니메이션과 같은 나무의 뿌리지만 다른 이야기로 전개하기 위해 제목을 구성하던 중 기존의 팬들이 슬램덩크를 처음 봤을 때 설렘을 다시 한번 느끼길 바라는 마음의 퍼스트, 처음으로 슬램덩크를 보는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의 퍼스트, 그리고 아픔을 극복하고 내딛는 첫걸음이라는 의미의 퍼스트를 생각하며 제목을 지었다고 합니다. 작중에서 묘사하는 슬램덩크는 농구에서의 가장 화려하고 멋진 슈팅으로 묘사되는 만큼 궁극적으로 제목인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아픔과 시련을 극복하며 만들어낸 가장 멋지고 화려한 첫 번째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며 극장판 1편이기 때문에 붙은 퍼스트는 절대 아닙니다. 이노우에 씨는 슬램덩크의 연재가 종료되는 시점에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슬램덩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차기작인 베가본드나 리얼 등의 작품 활동, 또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슬램덩크를 다시 연재하거나 극장판을 기획하는 등의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수많은 후속작에 대한 이야기나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요청을 다 거절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2009년 토에이 애니메이션에 마츠이 토시유키가 보낸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기획 영상을 메일로 받았고 연출적인 측면에서 마음에 들지 않아 3번이나 그냥 돌려보냈는데 계속해서 영상의 샘플을 다시 보내왔다고 합니다. 여전히 아쉬운 게 너무 많았기도 하고 역시 영상으로 슬램덩크를 표현하긴 어렵다고 생각을 했지만 왠지 자신이 나서면 이 영상을 진짜 슬램덩크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동안 슬램덩크의 팬들에게 보답하고 싶었던 마음이 더해져 제작과 연출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2009년이면 무려 13년 동안이나 한 작품을 제작한 셈이네요.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기법이 아니라 3D로 제작되었습니다. 기존에 제작됐던 애니메이션의 연출은 작가와 별개로 이루어졌으며 작가 자신이 그 완성도에 만족하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 제작된 3D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작가가 직접 작화와 애니메이션 등 세세한 기법이나 연출까지 관여하여 제작했다고 합니다. 작업 방식은 인물이 연기를 하며 3D로 만들어진 모델링에 움직임이 그대로 입혀지는 3D 모션 캡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최근 제작되는 애니메이션, 특히 게임 산업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식으로 애니메이터가 한 땀 한 땀 노가다로 키를 잡는 방식보다 사실적인 연출이 가능하며 작업 시간이 짧고 제작비 또한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3D로 출력된 이미지들을 보면 화면과 같이 선과 굵기가 비교적 일정하며 채색 방법이 다소 단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역동적인 장면을 연출할 때 만화에서는 많은 선을 불규칙적으로 사용하며 캐릭터의 이동 방향이나 움직임의 강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강조해야 할 부분들을 연출할 때는 선의 굵기나 거칠기를 다르게 하여 이를 조절하는데 3D에서는 아직 기술적으로 이렇게 작가가 그린 것 같은 연출을 구현하긴 어려워서 3D로 제작된 영상을 베이스로 한 장 한 장 펼쳐놓고 제작자들이 선을 리터칭하여 그려놓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장면마다 작업자들에게 피드백을 준 내용들을 보면 선의 굵기나 표정, 앵글, 자세, 음영의 정도, 그림자까지 요청한 걸 볼 수 있습니다. 3D 애니메이션 제작비는 부르는 게 값인데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제작비는 40억 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작업량과 제작 시간에 비해 엄청나게 저예산으로 제작된 것으로 이전에 개봉되었던 극장판 애니메이션인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가 200억, 미니언즈가 1000억, 토이스토리가 2600억,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가 1100억을 사용한 데 비하면 귀여운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편에서의 주인공은 강백호, 서태웅이었는데 이번 작품의 주인공은 뽀글머리 송태섭입니다. 작가는 기존의 슬램덩크와는 다른 서사의 시점에서 슬램덩크를 새롭게 그려내고 싶었으며 작중 강백호, 서태웅, 정대만 등의 스토리나 역할은 충분히 많이 보여준 데 비해서 송태섭에 대한 드라마는 비중이 적었기 때문에 늘 송태섭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한 것에 미련이 남았었다고 합니다. 이에 슬램덩크의 유일한 외전인 피어스에서 송태섭의 단편을 그리긴 했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고 본격적으로 다시 슬램덩크를 제작한다면 송태섭이 주인공인 슬램덩크를 연재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번 슬램덩크의 주인공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포지션들은 재능이나 피지컬의 영향을 많이 받고 활동 영역도 한정적인 반면에 송태섭의 포지션인 포인트 가드는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을 읽고 센터에서 넓은
시선으로 경기를 리드해야 되는 포지션으로 모든 캐릭터의 움직임을 카메라와 같은 넓은 시선에서 폭넓게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제의 의도에 맞는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송태섭 자체가 작가 자신을 모티브로 제작했다는 썰이 많은데요. 이는 작가의 농구선수 시절에 같은 포인트 가드 포지션이라는 점, 키가 168로 작다는 점, 편부모 가정 이남 1녀라는 점, 농구부 주장이었다는 점 등을 가지고 유추한 것인데, 이에 대해 작가는 딱히 어떤 캐릭터를 모델로 했다라기보다는 평균 신장이 168cm인 오키나와 헨토나 고등학교의 농구 스타일을 모티브로 캐릭터를 설정했다고 합니다. 작은 체구의 선수가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 스타일의 농구 방식으로 작가가 어렸을 때 전국대회 3위까지 진출한 팀이라고 합니다. 작가는 이에 송태섭의 성을 오키나와에서 가장 많은 성인 미야기로 지었고, 오키나와 출신의 키 작은 가드라는 컨셉을 구체화하였다고 합니다. 슬램덩크의 주제곡은 더 벌스데이의 러브로켓츠라는 곡인데, 선수들이 한 명씩 그려지며 악기의 세션들이 추가됩니다. 이는 작가가 직접 컨셉을 제안한 것으로 악기 세션의 역할과 등장인물의 캐릭터, 작중 역할들을 고려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베이스를 독주하며 송태섭이 그려지는데, 실제 베이스는 밴드 연주에서 다른 악기들에 비해 임팩트가 강하지 않아 공연 시에는 그 음색이 도드라져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자 다른 악기들의 강한 개성과 음색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면서 다른 악기들의 부족한 음색을 채워주어 더욱 임팩트 있는 연주로 돋보이게 합니다. 따라서 밴드 합주에서 키보드나 드럼, 기타가 없는 밴드는 있어도 베이스가 없는 밴드는 없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슬램덩크의 진짜 주인공은 송태섭으로, 송태섭이 없는 북사는 없다는 작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태섭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드럼이 추가되며 서태웅이, 기타가 추가되며 강백호가 등장하고 보컬이 추가되며 채치수가 등장합니다. 작중 등장하는 송태섭의 형은 꽤나 큰 장신으로 묘사되는데, 실제 초등학교 6학년 168cm의 장신을 묘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초등학생이라고 하기에는 말도 안 되게 크게 그려진 것이며, 송태섭은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야 이 키를 따라잡았습니다. 이는 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송태섭을 훨씬 나약하고 작게 보여주기 위하여 과도하게 연출된 것으로, 이러한 대조를 더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기획 단계에서는 형과의 대결에서 넘어지고 펑펑 우는 장면이나 나는 약하다, 지금도 때때로 도망칠 곳을 찾는다, 도망치고 싶다 등등의 대사들도 넣으려고 계획했었다고 합니다. 작중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들은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지어졌는데요. 우선 정대만의 이름은 미츠이 히사시입니다. 이는 작가가 가장 즐겨 마시던 술인 준마이 긴조의 양조장인 미이노 고토부키에서 조사인 노자를 빼고 남은 한자의 다른 발음을 적용해 미츠이 히사시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정대만의 등번호인 14번도 준마이 긴조의 알콜도스라고 하니 작가가 얼마나 이 술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술 디자인도 이렇게 정대만의 등번호를 새기며 팬들을 자극하다 보니 지금 한국에서도 이 술이 동판날 정도로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강백호의 일본 이름인 사쿠라기 하나미치의 사쿠라기는 벚나무, 하나미치는 무대가 끝나면 꽃을 받으며 퇴장하는 공간입니다. 이를 조합하면 화려하게 꽃 피우고 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앞으로를 알 수 없는 농구 인생이나 팀의 우승보다는 눈앞의 순간에 영광을 더욱 중요시하는 작중 강백호의 성격과 일치합니다. 영광의 순간에 꽃을 받으며 퇴장한다는 의미가 어쩌면 산왕전을 끝으로 완전히 퇴장해버렸던 슬램덩크의 복선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서태웅의 이름인 유카와 카에데는 흐르는 냇물의 단풍잎이라는 뜻이며, 송태섭이나 채치수의 이름은 일본에서 많이 쓰이는 성과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당시 슬램덩크의 편집자였던 장정숙 씨가 자신의 졸업 앨범을 보면서 이름과 얼굴이 비슷한 느낌으로 지었다고 하니까 의미 자체는 신경 쓰지 않고 이미지만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더빙판을 보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일본어판 성우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팬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많은데, 이에 작가는 새로운 슬램덩크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며, 성우들이 30년 동안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자리 잡은 만큼 새로운 슬램덩크에 어울리는 열혈 고등학생의 연기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작가의 말대로 슬램덩크는 30년도 더 된 작품이기 때문에 주요 성우진들이 대부분 50대로 고령화되었으며, 채치수를 연기한 야나다 키유유키는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더라도 원래의 슬램덩크의 성우진이 그대로 다시 역할을 맡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에 작가가 더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의 성우진들은 과거에도 강백호의 역할을 맡았던 강수진 씨가 그대로 강백호의 역할을 맡았고, 송태섭은 데스노트의 엘 역할, 마블의 로키 역할을 맡았던 엄상현 씨, 정대만은 귀멸의 칼날의 렌도쿠 쿄주르 역할을 맡았던 장민혁 씨가 맡았으며, 채치수는 도라에몽의 통통이, 이누야사의 나락을 연기한 최나균 씨가 맡았습니다. 작가에게 극장판 슬램덩크를 제작하며 가장 힘들었던 것과 좋았던 점을 물었더니, 가장 힘들었던 것은 2시간 분량의 영화 길이를 콘티로 작성하려다 보니 실제 영화 분량의 몇 배의 콘티가 필요했으며, 이에 작업량이 어마무시했다는 점, 만화
작가는 자신이 직접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비해 영화는 영상 제작자들이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물의 표정이나 감정, 움직임에 대해 피드백을 줘야 했고 이를 설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서 혼자 작업할 때보다 훨씬 불필요한 과정이 많았던 점을 꼽았으며 좋았던 점에 대해 질문했더니 그림 실력이 좋아졌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영화는 평면이 아니라 3D로 제작되어지다 보니 보여지는 시점에서 뿐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의 모습까지 그림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디렉팅을 하는 역할이다 보니 세밀하게 묘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림 실력이 좋아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동안 슬램덩크를 사랑해주신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했었는데 이렇게 극장판 슬램덩크로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했습니다. 슬램덩크의 결말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는데 슬램덩크의 결말은 산왕전을 끝으로 마무리 지었던 과거 30년 전에 냈던 결말이 정말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성장 만화였던 만큼 어떤 목표나 성취를 명확히 이루고 끝나는 것은 과정에 대한 아름다움보다 목표에 대한 결실과 성과가 더 중요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그런 뻔한 결말을 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대회의 우승이 아니라 작중 주인공들이 가장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산왕전을 마지막으로 연재를 마무리 지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납득이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이번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또 너무 재미있어서 한동안 또 뒤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달라는 팬들의 원성에 시달리실 것 같네요. 무려 13년 동안 어렵게 제작한 작품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으니 얼마나 벅차오르는 기분일지 저로서는 감히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고생하며 제작된 작품인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완성하셨다고 하더라도 기분 좋게 시청하고 후속편까지는 바라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 더욱 팬이 되어서 후속편에 대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차기작 계획은 진짜로 없으실까요?